글씨를 못 써가지고 알아보셨나 모르겠네. 원래 명강사는 글씨 못 쓴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자,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비상경제 대책. 이게 대한 방파제부터 잘 쌓아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돈이 말라간다는 말은 달러를 선호한다는 거죠. 증권이든 뭐든 갖고 있는 거 팔고 빨리 달러를 현금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개방경제 이런 증권 시장에 투자해 놓은 거를 그냥 팔고 달러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미국 그 달러를 모아 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는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 그것도 경제 수출 기업은 좋지만 수입하는 업체들은 힘들고 아들 송금해야 될 분들은 엄청나게 힘든 거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통화수합입니다. 한미 통화수합은 이미 체결이 됐습니다. 통화수합을 얼마 전에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했는데요. 저는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런 통화수합이 한국에서 달러가 급히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한 바가 있고 한미 통화 수합을 위한 노력도 저는 재개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한미 통화 수합은 굉장히 든든한 저희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8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정부로서는 최대한 그와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도록 내막적으로 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FRB와 한국은행 사이에 이 통화수합이 잘 맺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통화수합은 마이너스 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갖고 있는 달러가 한 푼도 없어지는 상황, 뭐 그럴 상황이 오지도 않겠지만 없어지게 되더라도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외환을 대주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자본이나 이런 데가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악용할 소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통화수합 잘 되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이제 급한 응급처치. 이 국내 경제입니다. 국내 경제에 대한 응급처치가 중요합니다. 지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죠. 이 응급처치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긴급 재난 지원입니다. 뭐 재산 많고 예금 많은 사람이야 뭐 걱정이 없지만 보통 서민들은 한 2, 3개월만 소득이 없어져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조그만 가게 운영하시는 분 몇 개월만 매출이 없으면 뭐 당장 생계는 둘째치고 빚더미에 앉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긴급 재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동성 공급입니다. 근데 매출이 있으면 걱정이 없잖아요. 매출이 없게 되니까 멀쩡한 기업들이 가령 뭐 외국에 있는 어디 회사로부터 부품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요새 이탈리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탈리아에서 어떤 부품을 하나 받아야 되는데 이탈리아 회사들 셧다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물건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 문제가 있죠. 유동성 공급은 자영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많은 부품 협력 업체들이 겪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빨리 수요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방역과 관련된 여러 방역과 관련된 여러 심각한 상황, 현장 속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들이 강화가 돼야 되겠죠. 이런 내용이 중심이 돼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 다음 단계 이제 나중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그 기업을 해생시키는 문제, 나아가서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겠죠. 오늘 이제 정부가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또 소득 하위 70%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마 10조가 넘는 금액이 될 수가 있을 텐데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니까 더구나 정부는 4월 달에 이제 추경을 하겠다. 선거 끝나면 바로 국회에서 이걸 처리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건 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나아가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영세 자영업들에 대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부가세 세금 감면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장사한 것을 가지고 하반기에 이제 부가세 신고해서 내게 돼 있는데요. 지금 뭐 그동안 매출한 것 같고 매출액이 워낙 줄다 보니까 뭐 빚 갚고 뭐 생활하고 임금 주고 뭐 재료 사고 하는데 거의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서 상반기 영업에 따른 부가세가 나오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감당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카드 매출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카드 매출 세액 공제 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가세 부분까지 좀 덜어드려야 된다. 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사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이라 더욱 불안하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공급과 수요 또 어느 특정 나라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 차원으로 위기가 번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요번에 몇 가지 조치를 한 것만으로 그칠 수가 없고 상황이 나빠질 때를 대비해서 또 추가적인 대책도 가질 수 있는 준비 또 그런 정책적 여력도 갖추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와 국회 협조가 이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막말과 싸움질 국회로는 이런 민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 김성식은 그래도 여야 모두 인정하는 경제통으로서 이렇게 20대 국회에서 관악구민 덕분에 활동해 왔습니다. 8년 내내 이 경제 문제를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기관리도 여러 차례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크게 쓰여주신다면 비상경제대책, 민생대책 확실히 해서 보답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